안녕하십니까. 좌표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요전날 우리 회원 부통령님이 낙찰을 받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물건은 미납 관리비가 몇 년째 있었습니다. 공실로 몇 년째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관리실에서 미납관리비 전체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미납관리비는 어떻게 될까요? 경매에 있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미납관리비는 공용 부분만 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용 부분에도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연체료는 제하고 원금만 이렇게 내야 되는데, 언제 걸 내야 되냐? 3년 걸 내야 돼요. 3년 걸. 이게 판례가 나와 있는 거예요. 판례가. 그랬는데 관리실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이렇게 우리가 계속 독촉을 했기 때문에 연체가 시효가 중단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소송을 통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채권은 일반적인 채권은요, 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 여러분들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면 그 채권 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받지 못했다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다 갔는데도 돈을 못 받으면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소송을 하면 돼요. 소송을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이 확정 판결도 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이 넘으면 효력이 중단됩니다. 관리비는 채권이 3년입니다. 3년. 우리가 공사채권도 3년이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채권들은 상거래에서 진행했었던 채권들은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관리비도 이렇게 받지를 못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소유자를 통해서 관리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일반 채권으로 변해서 그 다음 10년의 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사채권은 좀 달라요. 공사채권도 똑같은데, 우리가 장사하면서 이루어진 채권들이 있죠. 장사하면서 외상값을 못 받았든지 술값을 못 받았든지 그런 채권은 5년입니다. 5년. 그리고 1년 채권도 있어요. 1년 채권은 밥값, 술값 이런 것은 1년입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납관리비 채권은 3년이다. 3년인데 그 중에 뭐가 빠지냐면 그 연체료가 빠진 원금만을 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미납관리비 3년을 우리가 받는 낙찰자가 내야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다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납관리비는 누가 내요?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한 사람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지금 점유자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내야 돼요? 당연히 점유자가 내야죠. 점유자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미 야반 도주를 해버렸어요. 관리실에서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낙찰자가 내야 되는 거지. 그 집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찰자가 3년치를 다 내야 된다? 그건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왜 관리소에서는 우리한테 그 돈을 받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뻔합니다. 왜 받으려고 하냐면 그 집에 가면 다퉈야 돼요. 돈을 안 내는 그 사람 어렵잖아요. 그분이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다투고 싸움하기 싫으니까 에이 그래 낙찰자한테 받아야지 뭐 그렇게 포기하고 낙찰자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낙찰자를 가서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차피 관리비는 당신이 썼기 때문에 당신이 내야 된다. 근데 당신이 내려면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그게 공용 말고 전용 부분의 관리비도 당신이 내야 되고 또 지금까지 내지도 않았던 연체료도 당신이 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몰래 나가라. 관리실 몰래 나가라. 그냥 도망가시면 된다. 도망간다. 왜냐면 그것도 또 돈이잖아요. 상당히. 그렇게 하고 이제 관리소에서는 당신한테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받겠느냐. 근데 나한테 받을 건데 그때 나는 공용 연체료 없는 공용 부분만 내가 내줄게. 그리고 내가 이사비 담보 얼마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관리소 몰리 철수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군요. 점유자가 막무가내로 짐을 빼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관리소에서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짐을 막았는데 이 사람이 112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옥신각신하고 결론은 짐을 빼서 이사를 간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찰자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잘 관계를 해서 내보낼 건가를 연구를 좀 잘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싸움하면 안 돼요. 전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 돼요. 협상. 네. 협상하는데 이제 방법은 첫 번째 내용증명도 보내고요. 점유이증금지 가처분도 신청하고요. 인도명령도 신청하고 법적으로 하는 것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할 때 막 우격다짐으로 진행하지 말고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아니면 경매 컨설팅 하는 데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로 진행한다.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저하고 대화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면은 훨씬 유리한 대화를 그리고 점유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낙찰자가 다 내는 건 아니다는 거 우리가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관리소에서는 왜 저한테 계속 받으려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자하고 다투기 싫어서 받으려고 하지 않죠. 또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관리소 측에서는 낙찰자가 다 내기 때문에 굳이 싸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에다가 내용증명 한 통 보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점유자가 살고 있고 관리비는 사용 수익한 사람이 내는 게 원칙이고 또 관리사무소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너희들이 다 받아라. 그런데 이제 뭐 관리소하고 이제 한번 면담 해봤을까 아니에요? 그랬더니 면담 해보니까 아까 우리 부통령 얘기처럼 나보고 다 내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점유자한테 받지 않고 또 나한테 다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집을 수리한다든지 세입자가 들어오는다든지 그렇게 방해를 한다면 나는 관리비를 다 내겠다. 관리비를 다 내고 난 다음에 나는 관리소 측을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겠다 하세요. 그리고 직접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관리소를 상대로 하는데 피고 주체가 관리소장을 하면 안 돼요. 누구로 하냐면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해야 돼요. 그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 주체 운영위원장은 그 직원일까요? 직원이 아니에요. 명예직입니다. 일을 봐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재판장에 나와야 된다. 이거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 뭐 또 자기 일도 있을 거고 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막 그 뭐야 재판에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과정 안에 다시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내용 증명을 보낼 때에도 관리소장을 상대로 보내지 않고 운영위원장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반환 청구 소송할 때도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소송을 직접 진행을 하면 쉽게 결말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도 두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번에 방송에서 이 얘기 한 것처럼 6월 15일 날 이렇게 우리 릴레이 강의가 있거든요. 또수님과 날라님과 그 다음에 아이어맨님 아주 기발한 팁들이 나갈 겁니다. 상당히 놓치면 아까울 팁들이 있으니까요. 꼭 와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7월 5일 날 법인 설립에 대한 특강을 하는데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매 현장에 가보면요. 법인 사업자들이 낙찰을 많이 받습니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 설립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요. 그날 한번 꼭 오셔서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